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1회, 2회 통합 실기 해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상시하고 틀리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1회와 2회를 통합해서 시험을 봤고요. 보통은 2014년까지는 1회만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봤고요. 2015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인기가 좋아서 1년에 두 번 1회와 3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식으로 1년에 두 번 받고 2020년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회와 1, 2회 통합 3회 이렇게 해서 세 번 시험을 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1번 접수 면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설명하시오. 5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1차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접수 면접, 사전 면접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치과 상담 실장님 만나서 어떻게 오게 됐죠? 어떤 이가 안 좋은가요? 이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다. 비용은 얼마 나오고요.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는 거 이걸 접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실장님 여러분 저도 자랑질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 들 때 이를 보죠. 이게 임시치아 아래 이렇게 임시치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치아가 옛날도 아니죠. 저번 주죠.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꺼멓게 이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아랫니를 뺐습니다. 영화처럼 뺀지로 빼서 이렇게 좀 이쁘게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아픈 만큼 이뻐진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성숙한다. 겁나 아팠습니다. 아픔을 참고 이를 빼고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온전한 이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치과 갈 때 사전에 비용은 얼마 들고 어떻게 치료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접수 면접이다. 이해가 금방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겠죠. 답이 뭐 다 나왔죠. 첫 번째, 비밀 보장과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건 답이 5개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500까지도 넘어요. 그냥 사전에 접수할 때, 접수 면접할 때, 사전 면접할 때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담에 대한 기대 평가를 설명한다.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한다. 상담실 방문 경위 파악한다. 동기를 파악한다. 뭐 상담의 비용을 파악한다. 상담의 기간을 파악한다. 뭐 이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의 진행 방법을 알려준다. 상담의 구조화를 설명해준다. 이런 거 쓰면 무조건 그냥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문제를 알면 쉽습니다. 두 번째, 상담 종교를 준비하고자 할 때 이를 영역 6가지. 이것도 6가지가 아니라 600가지도 넘죠. 벌써 이거 6점, 11점 먹고 들어가요. 종교를 할 때, 이제 마무리할 때, 오케이. 그래서 6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증상의 심각도가 증상의 감소가 됐으면 이제 종교를 준비해야겠죠. 관계 개선, 어떤 문제점이 관계 개선이 되면 종교를 준비해야겠죠. 관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생기면 또 종교를 준비해야겠죠. 또 더 긍정적인 비언어적 메시지. 그래서 뭐 비언어적 메시지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막 불안 초조한 내담자가 왔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평안해요. 뭔가 이제 상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를 준비하겠죠. 기능 수준, 가정, 직장 또는 학교에서 향상된 기능, 정상적인 향상된 기능이 있으면 이제 종교를 준비하겠죠. 심리 평가, 어떤 심리 결과, 심리 검사 결과가 좋아지면 종교를 준비하겠죠. 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이 준비가 되면 마무리되면 목표 달성이 웬만큼 이루어지면 이제 종교를 준비하겠죠. 이것도 뭐 7,000가지도 넘어요. 그냥 이런 거에 종교를 준비할 때. 뭐 더 이상 상담에 뭐 효과 방법이 없을 때 이것도 종교를 준비하겠죠. 또 나쁘게 종교를 준비할 때는 뭐예요? 내담자가 상담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 이때도 종교를 준비하겠죠. 이런 내용을 쓰면 무조건 점수를 준다. 쓰면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상담사나 임상치료사가 가져야 될 전문가로서의 윤리 원칙 5가지. 전문가예요. 그럼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유능성이 있어야 된다. 또 성실성, 정직해야 된다. 전문적 과학적인
책임 활동을 해야 된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행동 지침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정신역동치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정신역동치료라고 보시면 정신역동적 상담. 누굽니까?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상담 또는 정신역동적 이론. 이 특징을 갖고 말꼬리를 잡으면 됩니다. 특징 뭐예요? 결정론적 존재다. 인간은 또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또 과거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 또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을 강조하였다. 요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무의식 동기와 갈등, 과거 경험에 대한 분석, 또 자아 원초와 자아 초저와의 갈등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자유현상, 전이의 저항, 꿈 분석을 통해서 기법들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정신역동적 특징 5가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게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 갖고 그냥 말장난하면 돼요. 심리적 문제를 이런 거 빼고 심리적 문제와 갈등의 욕구를 이해한다. 그냥 심리적 문제와 갈등의 욕구를 이해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답 없어요. 그냥 대충 쓰면 다 점수 줍니다. 뭐 정신역동 치료의 특징이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 답이 되겠죠. 그냥 채점자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뭐 심리적 문제의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뭐 자아 간의 갈등을 알아본다. 또는 자아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냥 대충 버무리면 다 맞게 해준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재활과 치료의 의미와 차이를 기술하시오. 재활. 그래서 치료는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는 일 또는 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치료라고 하고요. 재활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적 측면의 기능장애 부조공의 운동 상태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기능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재활.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거나 완화시키는 건 치료. 또 2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개인의 증상과 병리를 감소, 즉 병을 치료해서 감소나 또 완결시키는 거,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둔다. 치료 방법이니까 과거에 어떤 상태고 현재는 어떤 상태고 또 미래에 초점을 두고 약물 치료, 정신 치료 등을 활용한다. 3가지만 쓰면 되겠죠. 다 쓸 필요 없고요. 재활, 개인의 차원과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 동기부여, 또 원동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쓰겠고요. 또 자원 조정이나 직업 훈련 등을 활용을 한다. 과거에 치중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뭐 이렇게 한두 개 갖고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로서 공감적 반응은, 이 공감적 반응이 상담의 1순위입니다. 1순위.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게 따뜻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귀가하기로 지난주에 약속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남편이 제 시간에 귀가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다가 남편이 지랄 맞아갖고 맨날 저녁 시간에 약속을 안 지키나 봐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담자가 정말 잘 됐네요. 서프라이즈! 놀라워요. 너무너무 기쁘시겠어요. 이러면 공감해줘. 이게 답이에요. 저 또한 놀랐네요. 이런 결과가 있다니까. 아이고 정말 제가 다 기쁘네요. 공감해요. 그냥 이렇게 기쁨 같이 표현해주면 답입니다. 5점 맞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7번 갑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법 4가지. 4가지만 되겠습니까? 4,000가지도 많지. 인터넷 중독. 그럼 어떻게 해요? 첫째, 컴퓨터가 안 보여야겠죠. 2번째, 컴퓨터를 시간 맞춰서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냥 인문학 문제, 상식. 그래서 컴퓨터를 가족 공동 장소에 있게 한다. 또는 컴퓨터를 아예 최고한다. 또 컴퓨터 할 시간에 하는 것보다 운동을 권유한다. 또
온화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온화한 분위기에서 대화한다. 뭐 운동이나 기타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 컴퓨터 사용을 통제한다. 또 공동 장소인 거실에 컴퓨터를 둔다. 뭐 이렇으면 간단하죠. 8번 정합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를 근거한 학습 이론 그 예를. 이것도 뭐 문제 보면 거창할 거지만 간단해요. 불안장애, 행동치료. 이건 행동주의죠. 행동주의의 불안 감소 기법.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 대표적인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가 많이 아는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두 번째, 주장훈련.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재, 거꾸로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주장훈련. 또 불안 요소를 확 터뜨려보는 거. 홍수법. 뭐 이런 걸로 말짓기 하면 되는 거죠. 글짓기. 그럼 뭐요? 여기서 오게 되면 불안에 대해서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 즉 뭐 주장훈련, 홍수법,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뭐 불안을 해소한다. 두 번째, 점진적 노출 치료.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 과정은 뭐 근육 이완, 불안이계 목록 작성, 불안 수준을 낮은 장면에서 둔감화시킨다. 그래서 3단계 있죠. 첫째가 뭐예요? 근육 이완, 불안이계 목록 작성, 불안 둔감화. 이걸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는데 뭐 단기적, 점진적 노출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한다. 이걸로 하나 써도 되겠고 또 체계적 둔감법으로 나눠서 또 해도 되겠고 또 큰 틀로 이거해도 되겠고 뭐 학습이는 그 예를 한두 개만 쓰면 되겠죠. 4점짜리니까 간단하게요.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 임상심사 2급 실기시험은 그냥 객관적인 인지 능력이 있냐 없냐, 상식적인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냥 전문적으로 외우니까 합격률이 저조한 겁니다. 토큰경제, 토큰법 간단하죠. 행동주의에서 뭐예요? 토큰법. 잘하면 보상을 주는 거. 토큰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표 돈 이게 토큰이에요. 토큰. 이것처럼 그냥 토큰하면 돈이에요. 돈. 잘하면 돈 주는 거예요. 이 강화는 학습이론의 어떤 원리를 근거하냐. 강화는 뭐예요? 잘하면 돈 준다.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간단하죠. 3점짜리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끝. 10번 갑니다. 좀 고급지게 쓰려면 토큰 경제라는 것은 강화를 통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된다. 이러면 뭐 간단하게 3점 맞겠죠. 10번 갑니다. 자극 통제 중 행동 강화 시 나타내는 선행 자극을 통제하는데 행동을 증진시켜서 하는 선행 자극은 식별 자극이에요. 자극을 주는 거죠. 식별. 그 다음에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선행 자극. 행동 이거 하지 마. 그래서 행동을 올려줘. 플러스 요인은 식별 자극.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강화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종소리 울리면 행동이 올라가. 식별 작업. 또는 또 깽가를 치면 행동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에스탈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안 해도 되고요. 플러스는 식별 작업. A는. B는 에스탈타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것만 쓰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전화로 어떤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방금 강간을 당했다고 보고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담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방법 5가지를 쓰죠. 첫째, 신변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준다. 피해자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밤늦게 여기 이렇게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밤늦게 여자가 그런데 왜 다녀요? 이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여기도 2가지 나올 수 있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 피해자에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그래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뭐 이렇게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신변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특징 3가지와 구체적인 질문의 예시 2가지를 쓰시오. 5점짜리네요. 3점, 2점, 5점이죠. 소크라테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훈아 씨가 얘기한 거죠. 세상이 왜 이래?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1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변증법적 뭐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이 변증법적 이런 건 이제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의 변증법적 원칙은 서로 친밀하고 라포 형성,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라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원론은 소크라테식 대화법이니까 여기는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대화법이죠. 논리적 대화법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특징.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내담들의 사고를 외연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 이건 왜 그런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외연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모든 사고에서 논리, 즉 구조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초하고 있다. 어떤 대화에서는 대화의 문제에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다. 논리 및 구조가 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수업이나 기타 학습 장면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왜?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밑에 건 부연 설명이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라고 쓴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내담자들의 사고를 외연적으로 드러낸다. 내담자들의 사고가 왜? 대화식이니까 외연적으로 드러난다. 논리적 구조가 있다. 또 수업이나 기타 학습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소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외연적으로 드러난다. 사고가 외연적 드러난다. 사고의 외연성, 논리와 구조, 수업이나 학습 장면에서의 효용성. 이 3가지만 포인트 잡으면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예시에서 질문 예시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원은 뭐냐면 출처, 원인이에요. 원인 또는 출처에 관한 질문.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생각은 어디에서 얻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가, 원래 여러분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인가. 5가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3가지만 그냥 써서 답안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 명확한 질문을 쓸 때는 명확한 질문에 대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주요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문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예를 들 수가 있는가, 그 관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사고를 뭐 더 실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줄줄줄 그냥 쓰면 답입니다. 여기도 3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가죠. 정신사회재활. 사회재활이에요. 즉 정신이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재활 단계 4단계를 쓰시오. 4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왔으니까 설명은 할 필요가 없겠죠. 4점짜리니까요. 1단계는 예를 들면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가 회복이 돼서 사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자립훈련을 해야 된다. 자립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자립훈련 뭐 사회기술훈련이나 약물관리 이런 또 자기관리. 자립훈련은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가 끝나면 이제 직업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직업재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거지 확보,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주거 환경,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독립지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귀. 그래서 자립훈련, 직업재활, 독립지원, 사회복귀 요 4단계만 쓰면 됩니다. 이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쓸 필요 없다고 얘기 듣는 것이 강의입니다.
책만 보시는 분들은 다 외우니까 맨날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안 외우고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은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그냥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강의가 중요해요. 강의가 메인이에요. 메인은 소홀히하고 스키다시만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책은 그냥 강의를 듣기 위한 도우미 역할이다. 스키다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요. 첫째,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기출문제를 각 유형별로 나눠진 것이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의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1파트는 가장 어려운 지금 기출문제는 쉬운 문제로 출제가 설명을 하면서 뒷부분이 어렵게 이 심리검사 쪽이나 임상 쪽으로 문제를 뺐거든요. 역으로 파이널은 기출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지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과목으로 역순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MMPI나 웩실러 지능검사 이런 문제 유형들을 앞부분에 뺐고 두 번째 임상 진단에 관한 내용들을 뺐고 세 번째는 상담, 심리상담 이론에 대해서 뺐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면 사실은요. 무조건 8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절대로 불합격이 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기출 먼저 3번 보고 파이널 3번 보면 무조건 80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20점은 어떻게 해요? 20점은 그냥 아무거나 소설 쓰세요. 빈칸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소설 쓰고 나오자. 80점은 무조건 이 안에서 나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어야 됩니다. 불합격되는 분들의 특징들은 첫째,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고 두 번째, 많이 공부하고 세 번째, 어렵게 공부하고 네 번째, 오랫동안 공부하고 다섯 번째, 불합격되고 왜? 다 뒤죽박죽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버리라 이거입니다. 기출 3번, 파이널 3번. 너무 많지 않나요? 이 문제나 맥락만 같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3번씩 들으면 무조건 80은 먹고 들어간다. 저는 불합격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3번 보면 80인데 뭐하러 다른 걸 봐요. 그냥 엄한 임상책 그냥 각 5권씩 사갖고 보고 이게 다 헛발질이에요. 그냥 요거 잔소리 같지만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들 요거 나머지는 그냥 스키다시예요. 요거 기출 3번, 파이널 3번 무조건 80이다. 그냥 10일 공부하면 80점이에요. 얼마나 진짜 합격이 쉽습니까? 이런 지름길을 알려주는 우리 임단목 카페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합격 쓰기 미리 준비하십시오. 14번 갑니다. 놀이 치료는 놀이가 치료적 가치가 있다. 놀이의 치료적 가치 5가지를 놀이의 치료 가치 5가지가 아니라 500가지도 놀면서 치료한다. 뭐예요? 아, 그렇죠.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죠. 저항. 검사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우리 놀면서 검사할까요? 이렇게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의사소통 매체로서 치료자가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아동들 검사받기 싫지 않아. 우리 게임 한번 할까? 놀이할까? 이러면서 검사를 한다. 또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한다. 아동들을 보통 심리검사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불안을 감소시킨다. 또 놀이를 치면서 재미있게 카타르시스, 정화를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참신한 문제 해결을 발달시킨다.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만 따서 오케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세,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정화를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또 즐거움을 통해서 내담자의 긴장 완화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그냥 주절주절 소설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5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15번 이런 문제 나오면요. 오케이 땡 잡았네. 치료인데 놀면서 치료하는데 이거 좋은 점. 5가지만 있겠어?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500가지 넘다고. 그렇지. 놀면서 치료하니까 재미가 있다.
두 번째, 놀면서 치료하니까 동기부여가 된다. 세 번째, 놀면서 치료하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뭐 이런 것도 다 답입니다. 상식적인 인문학 문제죠. 이런 인문학을 못 쓰니까 백지내고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들고 이쯤에서 오케이 감 잡아서 벌써 우리 강의 기출 1강에 교수님 감 잡았어요. 이제 마음이 좀 안정돼요. 촉이 빠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강 보고 벌써 감을 잡았어요. 2강, 3강 보면 그냥 감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15번. 다음 신경심리검사들의 인지기능.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기능, 평가 영역. 이 영어 나와, 영어. 이거 다 영어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거 분석하는데 1시간 걸려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게토레이. 컨트라스팅이라는 건 보통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프로그램, 비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지에서. 근데 인지의 어느 영역에서 비교하는 것은요, 통제, 조절,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통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한다. 그래서 전두형 집행기능이다. 전두엽에서 하는 게 실행기능이거든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실행을 못해요. 비교를 못해요. 그래서 전두형 집행기능 또는 전두엽 실행기능 하나만 찍어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보기에 영어 나왔다 그럼 답이 전두엽이에요. 이거 알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어 나오면 답이 전두엽 실행기능 끝. 3점 나올 때도 있고 5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런 거. 땡 잡았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거예요. 또 잔실하지만 역시 임상심리사는 2급은 어려워. 이걸로 어떻게 다 해석하지? 이것들의 병명은 뭐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다 헛발질이에요. 진짜 이렇게 강의해요. 제가 뭐 조금 잘난 척을 하면 다른 데서는 이런 걸 다 강의해요. 1시간짜리예요. 이게 다 헛발질이에요. 쓸데없는 거 강의하는 거죠. 답은 영어 나오면 전두엽 실행기능 끝. 얼마나 쉬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1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연구 절차상 문제점을 4가지 연구 절차상 문제점을 각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6점. 아주 어렵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한 임상심사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사회공포증 치료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서 사회공포증이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의심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여기서 삑사리 하나. 20명을 선발했다. 20명을 선발해야 돼요. 무작위를 선발해야 돼요. 무작위를 선발해야죠. 또 치료 검증을 위해서 시작 전에 하게 되면 시작 전에 검사하면 뭔가 사전 정보가 유출되겠죠. 그래서 오염이 생기겠죠. 삑사리. 심각도를 7점 척도상 평정하도록 하였다. 7점 척도 내에서 시작 전에 했으면 벌써 자료가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치료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 학자는 이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채집 이런 걸 했으니까 결과 근거 자체가 잘못됐죠. 벌써 나왔네요. 1, 2, 3, 4.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포인트 잡고 문제점 1. 20명으로 임의로 선발하기 때문에 임의로 선발하면 안 된다. 무작위 할당으로 선발해야 된다. 2. 의심되는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단받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짧게 쓰면 됩니다.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3. 문제점. 증상에 대한 심각도를 7점 척도상에 평정하였는데 이때 척도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할 때 같은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같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요인 효과가 나타난다. 검사 요인 효과는 뭐예요? A라는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A라는 검사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검사와 이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문제점 뭐예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예요? 시험에 대해서 시험 효과가 완벽할 수 없다. 즉 사후 검사만 해야지 사전 검사 이런 검사 재검사 신뢰도 A라는 검사와 또 A라는 검사 사전과 사후를 했기 때문에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작다.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1번. 2번. 검사 재검사 검사 요인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MMPI-2의 재구성 임상적도예요. 이걸 봐야 돼요. 재구성. 즉 구성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건우와 희바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한네 이것을 구성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내용도 5번 남성성 여성성을 뺐고 그다음에 0번 사회적 내향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개발 이유를 왜 했냐 이거예요. 3점짜리입니다.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MMPI-2의 재구성 척도는 기존의 임상 척도의 두 가지 제한점은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문항들로 인해서 척도의 상승의 의미를 명확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문항 때문에 척도 상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가 힘들었다. 두 번째는 임상 척도 간의 상관이 높아 척도의 차별적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 즉 문항들 간에 차별성이 없다 이거예요. 비스무리한 문항이 많기 때문에 임상 척도 간의 상관이 높아 척도의 차별적 해석이 어렵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거 하나만 써도 됩니다. 3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이후 임상 척도 간의 상관이 높아 기존 MMPI-2의 임상 척도 간의 상관성이 높아 척도의 차별적 해석이 어렵다.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드 타입의 해석, 하이치 척도의 개발, 보충 척도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지에 이런 거 외우는 시간 너무너무 헛발질해요. 이거 외울 시간에 오케이 얘랑 얘 하나 더 외우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4점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타당성스러운 의심스러운 문항 때문에 두 번째 임상적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웨이스죠. 성인용 웩실러 지능검사. 이걸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성인용인지 아동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소검사 항목 11가지와 측정 내용을 기술하시오. 웩실러 지능검사 11가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성 검사 기숫 어산 이공 이렇게 외우세요. 언어성 검사 기숫 어산 이공.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합격선물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외우시라고. 기숫 어산 이공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기숫 어산 이공 이 기본 지식을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도 합니다. 상식. 또 여기는 빠차토모바 빠진 것 찾기 요 기숫 어산 20 빠차토모바만 써도 11점 주고 싶어서 채점자는 환장합니다. 쓰는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 지식, 개인이 가지는 기본 지식의 정도 나왔잖아요. 다요. 숫자 외우기, 청각적 단기 기억 주력, 숫자는 청각적 단기 기억, 주의 집중이다. 그래서 주의 집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휘, 일반 지능의 주요 지표, 학습 능력과 일반 개념. 그러면 이것도 외우려면요. 일반 지능의 주요 지표 및 일반 개념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는 학습 능력과 일반 개념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에 일상 경험의 응용 능력, 도덕적 윤리 판단 능력, 일상 경험의 응용 능력 및 판단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선수, 수기대미와 주의 집중력, 공통 유사성 파악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례 맞추기, 전체 상황, 순서니까 전체 상황, 토막자기 지각적 구성 능력, 모양 맞추기 지각 능력과 재구성 능력. 그래서 이 앞대가리만 여러 번 쓰고 비스무리하게 쓰면 되겠다. 정확히 다 쓸 필요가 없다. 채점자는 이것을 아냐 모르느냐. 기숫 어산 이공 빠차토모마를 아냐 모르느냐. 이런 내용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채점돼서 다 못 외워요. 그냥 전체적인 비스무리한 개요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MMPI의 재구성 임상제 나온. 이번 시험에는 재구성 족도가 2문제나 나왔어요. 20문제 중에서 10%예요. 그래서 재구성 족도 여기서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남을 배리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착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승하는 족도를 쓰시오. 다른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 MMPI의 척도는 건우와 시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여기서 반사회성과 사회적 내향성을 뺀 거죠. 그리고 재구성 척도를 RC로 표현하는데 RCD, 여기는 RC1, RC2, RC3. 그래서 히스테리죠. 히스테리. RC3가 히스테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이 저만. 히스테리. 어디 갔다 왔어? 나 만나고 누구 만난 거야? 나만 바라봐. 당신하고 안 만날 거야. 싫어. 냉소성이죠. 그래서 RC3는 뭐예요? 냉소성. RC3 냉소성.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쓰면 3점입니다. 이런 거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거 1차 필기를 대비해서 나올 만한 거 RCD가 많이 나오거든요. RCD는 뭐냐라고 해서 RCD는 의기소침이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 의기소침. RC2 MMPI에서는 우울증이거든요. 이거는 낮은 정서. 이건 필기에 다 나왔던 거니까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증. 강박증은 여기서는 이 재구성 척도에서는요. 역기능적 부정정서. RC7이죠. 또 정신분열증 RC8. 여기서는 기태적 증상. 기태적 증상. 기태적은 다른 말로 변태적입니다. 이렇게 기이하다,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태적 RC8, RC7, 또 RC2, RCT, RC3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20분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죠. 어마어마합니다. 10점. 한 문제 10점 맞으면 합격선에 들어가는 거죠. 보기의 내용에서 A군의 지능검사 결과, 웩슬러 지능검사겠죠. 결과와 신상 정보를 유추 가능한 해석. 유추는 이거에 대충 어떨 것이다. 유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쓰라 이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중학교 1학년인 재학 중인 A군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다.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보통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아버지와 지내고 있다. A군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고 자신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A군은 수업 시간에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한 건 뭐예요? 지금 엄마와 아빠와의 이 역기능적 가정 때문에 뭐예요? 우울 증세가 있겠죠. 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우울이 있고 짜증을 부린다. 반사회성도 나오겠네요. 역기능적 이 가정의 내면이 포함된 거죠.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A군에 대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언어성은 114, 동작성은 133. 전체는 IQ는 굉장히 높아요. 126인데 언어성은 114. 동작성은 103. 동작성은 높아요. 근데 점수가 15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 뭐예요? 뭔가 점수가 분명하게 어떤 병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산수에서 7점, 숫자 외역에서 11점, 산수 7점, 여기가 낮다는 거예요. 산수 숫자는 뭐예요? 주의력 결핍이죠. 주의력 결핍은 ADHD의 현상 되겠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ADHD, 우울증, 반사회성 이런 걸로 이제 썰을 풀면 돼요. 여기서는 썰 풀기예요. 그래서
산수 7 숫자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된다. ADHD가 의심된다. 두 번째, 언어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숙제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즉 동작성은 높아. 운동하고 뭐 체육 시간, 미술 시간은 좋은데 뭐 산수, 영어 산수는 안 좋다. 그러니까 학습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부모의 이윤으로 해서 내적 스트레스가 많아 우울증, 짜증 증상이 있다. 또 전체 IQ 126 우수 범위 IQ와 동작성 I 차이가 15점 이상이므로 임상학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즉 판단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 자체가 임상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깔끔하겠죠. 이거 쓰면 10점이에요. 10점. 땡 잡았지 않나요? 이런 거. 근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듣고 글자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뭐 언어성 검사가 동작비에 상당히 낮은 경우, 언어성 IQ가 동작성 IQ 상대적으로 낮아서 뭐 학습 똑같은 학습 장애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다 쓸 거 없어요. 이 자료를 유치해서 볼 때 주의력 결핍 및 ADHD 우울 장애가 진단된다. 뭐 이런 걸 섞어서 3-4개 쓰면 됩니다. 3-4개 쓰면 10점 맞아요. 다 쓸 거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3-4개 쓰면 1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강의만 3번, 강의 짧습니다. 3번 들으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요 3번 들으면요 80점 이상 합격입니다. 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합격 선물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격 선물에서 복습하고 먼저 공부하고 기출에서 복습하고 파이널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이것저것 산만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1번 순서 합격 선물 내 것으로 만들자. 기출 강의 3번 듣자. 파이널 강의 3번 듣자. 무조건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뿌시죠. 믿으면 합격이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